안녕하세요. 슈퍼노트 공무원 국어를 맡게 될 송태성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무원 국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합격의 그 지름길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또 뭔가, 이거 내 인생 또는 내 이번 시험 맡겨도 되겠니?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최근 공무원 시험의 경향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국어 시험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자, 공무원 국어에 대한 불편한 진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곁들여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요, 공무원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실체를 갖다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원 국어의 하나의 어떤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대략적으로 한 2006년도 그 이후에서 시험의 어떤 성격이나 흐름의 어떤 변화를 갖다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에서의 국어 시험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딱 잘라서 이야기했을 때 분명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갖다 처음으로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좌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 강좌다 보니까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갖다가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요, 공무원 국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주입과 암기식의 그러한 어떤 위주 시험에서 2006년도 이전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5, 6년 동안 하나의 트렌드가 변화가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바로 이해 위주의 어떤 그런 문제와 문항들이 첨가되고 변화되고 있는 게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다른 말로 바꿔 한다면 주입 암기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예전에 93년도까지가 학력고사 세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학력고사식의 그런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고의 최근의 흐름의 이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능형의 어떤 시험 문제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입 암기식의 학력고사식의 어떤 그런 강의를 갖다가 아직까지도 하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분명. 근데 그런 어떤 시험만을 가지고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바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험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공무원 국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완벽하게 뭐 수능형으로 바뀌었냐? 사실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자, 바로 학력고사하고 수능형의 시험이 어느 정도는 같이 가미가 돼서 합해져 있는 그런 혼합형 시험이라고 공무원 시험을 단적으로 잘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른바 학력고사,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식과 수능식이 어떻게 문제의 유형이 갈리고 있는가를 갖다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먼저 학력고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문제 유형 갖다 한번 들어볼게요. 유형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기출문제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선생님 말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표준어 맞춤법, 골치 아프죠 이거.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바로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을 갖다 외래어로 표기하는데 올바른 표기법이 무엇이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역시나 여러분한테 어렵게 하는 게 한자와 속담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학력고사식의 문제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문제의 바로 문항수는요, 공무원국어 20문항에서 학력고사식은 보통 10문제에서 8문제에서 10문항 정도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암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위주가 되는 그러한 수업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걸 갖다가 최근에 어떤 수능식으로 한다면 바로 이런 어떤 어휘력이라든가 그다음 어법적인 실력들, 문법적인 실력들, 이걸 요구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능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할 때 문학과 비문학을 갖다 쓸 수 있죠. 문학과 비문학. 자,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학력고사식의 어떤 문제가 8에서 10문항이니까 이건 몇 문항 되겠습니까? 그렇죠. 10문항에서 12문항 정도가 차지하게 된다. 아하, 그래서 이게 비중은 좀 더 높아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요, 아직까지 요 부분을 갖다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어려워하는데 요 부분에서 단순 암기식으로 역시 대부분의 강의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단순 암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암기를 갖다 최소화하고요. 이걸 최소화하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극대화하는 식으로 수업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른바 공무원 국어에 대해서 짜증나거나 지루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더더군다나 바로 자, 수능형의 문학과 비문학 마찬가지죠. 요거 문학 비문학은요, 특히나 굉장히 위험천만한 게 아직까지 요걸 이른바 학력고사식으로 강의를 갖다 하는 뭐 어떤 특정 시가 나오면 시어의 의미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암기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수업은 위험천만하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강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게 자,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고 했었죠. 뭐 개그 프로에서도 이러한 어떤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편한 진실, 오해와 진실 뭐 이렇게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편한 진실, 잘못된 바로 자, 공무원 국어에 대한 접근 방식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하게 무슨 잡화는 누르지 않고 단순 명료 간단하게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라고 한다면 공무원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해도 안 해도 그 점수다. 이 점수가 아니라 그 점수입니다. 자, 필체가 조금 안 좋죠. 비주얼과 필체는 반비례합니다. 예, 봅시다.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죽자고 덤벼들지 마시고요. 예, 보겠습니다. 뭐 이 양말 나온 김에요. 욕 먹어도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한마디 하나 두마디 하나. 아이돌 그룹들 보겠으면요. 아이돌 그룹이 여러 명 나오죠. 걸그룹 보면요. 그렇죠? 걸그룹 보면 나오는데 뭐 거기서는 이제 춤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노래를 담당하기도 하죠. 근데 꼭 보면 걸그룹이 여러 명 있으니까 거기서는 비주얼 담당이 있죠. 자, 강의와 더불어서 공무원 국어에서 비주얼을 담당해 볼까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자, 모니터 끄지 마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해도 안 해도 그 점수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 야, 국어는 말이야. 우리말인데. 뭘 갖다 그러고 공부를 해. 그리고 사실 공부해도 점수 잘 안 오더구만. 그게 그거지. 라고 하는 이른바 아니한 그런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다 가지고 공무원 국어를 접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말하지만요. 안 하면 그 점수가 아니라, 그래요. 안 하면 그래도 크게 안 떨어질 수 있겠지. 우리말이니까. 근데 우리말 갖다 할 줄 아냐 모르냐. 이거 갖다가 무슨 동남아에서 온 외국 사람한테 그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그 점수다 또는 떨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요. 하면은요.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지 제대로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법이 중요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강사의 어떤 그런 능력적인 측면이 그만큼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요것과 사실 연계됩니다. 국어는 그래도 나중에 우선 급한 것부터 해놓고 직무적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이라든가 필요한 것도 갖다가 먼저 해놓은 다음에 국어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뭐 단기간에 시험 보기 얼마 전에 하고 정리하면 쫙 하면 끝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도 정리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아니한 태도와 생각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기간의 정리 아닙니다. 바로 공무원 국어 같은 경우는요. 속된 말로 해가지고 몰빵하는 자, 속된 말 좀 한번 써봅시다. 몰빵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간 투자를 갖다 짧게 해가지고 한 달 또는 하루에 몇 시간 확 몰아치는 그런 식의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기간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장기간으로 꾸준히 봐주는 것이 이른바 공무원 국어 성적의 향상의 방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냥 차일피일 미뤘다가 에이 이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겠지 라고 하는 아니한 태도에서 단기간 정리하고 끝내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뭐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기본적인 것을 갖다 기본기를 안 잡은 상태에서요. 무슨 공무원 시험 뭐 공무원 국어 예전에 뭐 그런 강좌가 있다는 거 봤거든요. 뭐 한 달 안에 끝내기라고 하는데 기본기가 안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른바 한자성 아까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상 누각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왕창이 아니라 꾸준히 낙순물이 바위에 떨어져서 그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장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만이 탄탄하고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의 바로 합격으로 이끄는 바로 주요 과목이 공무원 국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말 나온 김에요.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갖다 듣고 있는 학생들, 뭐 현장 강의가 됐던 온라인 강의가 됐던 간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뭐 사이비교주 종교냐, 뭐 이 교주냐, 이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는 나를 바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거나 나를 갖다가 추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갖다가 믿는 게 결국은 여러분을 갖다가 스스로 믿는 방법으로서 결국은 만드는 징검다리 과정에서 징검다리가 내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바로 경영이 변하고 있어. 그 다음에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을 갖다 품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실력을 갖다 갉아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강의하는 선생님을 갖다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한 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올바른 방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에 대해서 믿어주는 게 나를 갖다가 키워주십시오. 나를 추켜 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을 갖다 믿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아달라. 그래서 1차적으로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는 공무원 국어 시험과 그 다음에 바로 공무원 국어 공부에 대한 방법상의 어떤 불편한 진실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강의를 갖다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공무원 시험 갔다면 이제 그 흔히 강의할 때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저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나왔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교수라든가 어떤 딱딱한 뭐 강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좀 굉장히 좀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말 표현을 쓰더라도 뭐 저 사람이 어떤 젊은기 때문에 물론 젊죠.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령적인 것도 이제 선이 있다 보니까 뭐 20대, 뭐 초중반, 후반, 뭐 30대도 물론 있겠죠. 뭐 많은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선생님하고 사실은 할 텐데 그래서 어떤 그 약간의 그런 그 형식적인 뭐 교수님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선생님, 강사님보다는 이런 표현이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자꾸 이제 선생님이라고 할 텐데 선생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요. 교재 분량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400페이지 가까이 되죠. 근데 교재 부분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책을 갖다 읽어주는 식의 어떤 수업 지루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수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줘서 꼭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분명하게 구별 지어서 강의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강좌의 특성상 말 그대로 기본기 뿌리를 갖다 튼튼히 할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여러분들 갖다가 바로 올리는 그런 어떤 단단한 여러분들의 어떤 집안 역할을 하는 그런 강의가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좀 충실하는 그런 강의로서 실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들어가던 심화과정에 들어갔을 때 바로 실력이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향상돼서 최고의 점수는 여러분들이 흔히 풀어보는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라 실제 공무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점수가 최고의 점수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또 쭉 보시면 알겠지만요. 교재는 전부 다 해가지고 총 6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편부터 해가지고 2편, 3편, 4편, 5편, 6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강의 맨 앞에 여러분들 목차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편이 나와 있는 게 현대문학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편이 고전문학. 그 다음에 3편이 나와 있는 게 국문학사. 그 다음에 4편이 현대 문법이죠. 자, 목차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5편이 바로 논리적인 말과 글입니다. 자, 목차 여러분들 책에 써져 있으니까 글씨 좀 다소 흘려 쓰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선생님 말 하나하나씩 다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정말이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농담 한마디까지 따라 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필치하고 비주얼은 반비례한다. 자, 6번째 마지막 편이 뭡니까? 바로 한자와 한문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맨 처음에 1, 2, 3편 같은 경우가 바로 문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편 있지 않습니까? 6편 보이십니까? 자, 날판 문사로 보시나요? 예. 자, 촬영 감독님 보이십니까? 예. 자, 여기가 바로 비문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문학. 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